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일단 제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회보장 기본법이다. 목적 및 기본 이념, 재정 목적 이런 거 알 거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뭐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이걸 뭐하러 봐요? 다 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기본 이념 볼 거 없습니다. 용어의 정리, 사회보장, 보장해주는 거죠. 사회보험, 보험이죠. 그래서 공공부조,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알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뭐 이런 상식이죠. 사회 서비스, 복지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의 책임 뭐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뭐 쭉 나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경년이 나와요. 경년. 얘하고 또 말장난하기 좋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사회보장제, 중장기는 멀죠. 말만 들어도.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경년이에요. 경년. 그래서 중장기 나오면 경년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 사회보장 체계를 매년 실시한다. 그러면 또 그럴듯해요. 매년이 아니라 뭐예요? 중장기는 경년, 나머지는 매년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라고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사회보장급여의 용어 정리입니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이다.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최저생계비였어요. 생계비. 시험 문제에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최저생계비라고 나오면 땡이에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뭐예요? 최저보장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아니라 최저보장 수준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매년 공포한다. 경년이 아니라 매년 공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제한도 쉬워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도 없고 담보도 안 된다. 시험에는 뭘로 나오겠어요? 압류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압류할 수 없다. 양도할 수도 없다. 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항상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면 삑사리예요. 항상이 아니라 다만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보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폭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알코올 중독자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사회보장 수급 급여를 받는데 나 이거 너무 의지가 돼. 40만 원 안 받아. 나 일을 할 거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는 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다만 사회보장 수급권에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장 납니다. 구상권 나오네요. 구상권.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상의 반환 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상권. 여기 나오죠.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저도 일타 꼴레스에게 구상권을 지금 청구하라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갑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갑니다. 사회보장 제목이 뭐라고요? 사회보장위원회예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이렇게 문제에 심의조정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심의조정 나오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실 이거 대통령 소속 이렇게 나옵니다. 국무총리 소속 또는 사회부장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다. 웃기지 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넘기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2명에서 3명으로 법 개정됐습니다. 3명.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부 장관 쭉 해서 포함한 30명. 그래서 이것도 29명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30명 이내. 그래서 133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또 각 부장관 30명, 133 보시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부위원장은 기획부 장관 쭉쭉 나옵니다. 라고 보고요. 위원회 이것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쭉 나옵니다. 그럴 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2년이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이다. 공무원 2년이 아니라 재임 기간. 또 이게 나옵니다. 보궐위원 임기, 보궐. 예를 들면 2년인데 1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돼서 잘렸어요. 그만뒀어요. 그럼 6개월 남았죠. 1년이니까. 1년 6개월이니까. 그렇죠. 6개월 남았죠. 그럴 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에요. 6개월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꼬십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2년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 공무원은 그 재임 기간, 나머지는 2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사회보장 기본계획입니다. 항상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 나오면 5년이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또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그래서 국협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3년마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3년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기본 보장 나오면 5년이다. 그래서 5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연도별 시행계획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넘어가시고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평생사회 안전망 잘 해야 돼요. 사회서비스 보장 잘 해야겠죠. 소득보장 잘 해야겠죠.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보편성. 그래서 그렇죠. 국가와 지방단체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하는 모든 국민이다. 모든 국민 보편성, 또 형평성 있어야겠죠. 민주성 있어야겠죠. 책임성 있어야겠죠. 그래서 객관성 이런 거 나오면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1, 2, 3, 4니까 문제 만들기 좋죠. 1번 보편성, 2번 형평성, 3번 민주성, 4번 책임성, 5번 객관성은 아니다라고 답을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권리구제라고 합니다. 위법 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장난이니까 웃기지 마라.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권리 구제하려면 청구를 해야겠죠. 말장난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의의 나옵니다. 뭐 수급권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뭐 보장기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나옵니다. 신청, 결정 볼 거 없습니다. 이의 신청, 수급자의 권리보호, 뭐 쭉쭉 읽어보면 상식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사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 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 사무 전담국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를 둔다. 말장난이에요. 시군구에 둔다. 웃기지 마라. 시군구, 읍면동에 다 둔다. 사회복지 공무원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고요. 국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조할 수 없다로 나올 때도 있고요. 전부를 보조한다, 일부를 보조한다, 전부 또는 일부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넘기고요. 기타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당연히 해야겠죠. 사회보장급여 압류할 수 없죠. 당연하죠. 사회보장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갑니다. 정보원, 한국보장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 나오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찌찌뽕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연결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넘기고요. 자, 5단원 사회복지사업법 이제 들어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목적 알 거 없습니다. 용어의 정리, 사회복지사업, 뭐 지역사회법,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입니다. 넘기시고요. 이런 거 공부하면 헛다리예요. 헛다리. 기본 상식이죠. 사회복지 서비스 잘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 이거죠. 법인 이거죠. 복지, 지역사회 복지하겠죠. 이걸 뭐하러 공부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격사회에 가서 발급해서 안 된다. 당연하겠죠. 사회복지 등급은 1급, 2급으로 하되 3급은 없어졌어요.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교정사회복지사, 교정은 아니다. 교정은 이빨이나 교정하자. 그래서 교정사회복지사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넘어가고요. 사회복지 채용 및 교육, 채용 잘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수교육 해야겠죠. 좋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갑니다. 법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시도지사 허가, 승인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 설가 시도지사 허가, 이게 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 설립 등기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제 변경입니다.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 법인을 만들 때는 허가지만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다. 다만 보건복지령을 정하는 경미한 상행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경은 인가 이렇게 또 찌찌뽕 해두시면 됩니다. 법인의 임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합산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그래서 7명, 법인 7명, 감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하 이상을 뭐 쭉 나오면 이사 7명, 감사 2명 시험에 잘 나옵니다. 9명이죠. 라고 보고요. 이사회 구성에서 대통령령을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 이사회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별한 관계 5분의 1 이거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이 들어갈 때는 2분의 1, 또 가족관계가 들어갈 때는 3분의 1, 특별한 관계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각각 연임할 수 있고 외국인 이사는 현인 2분의 1, 여기 나오네요. 2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 이런 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숫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임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3개월 이내가 아닙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보고요. 나머지는 넘겨도 됩니다. 넘기시고. 임원의 겸직금지라고 합니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한다. 2개월 이내에 임원 보충이고요. 이사는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 감사는 겸할 수 없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등 뭐 쭉쭉 나옵니다. 나오고요. 남은 재산, 해산한 법인은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한다. 그래서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귀속한다라고 보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입할 수 있다.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다.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또는 그와 대통령을 정하는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 취소 뭐 상식이겠죠. 넘어가고요.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허가 취소입니다. 1년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1년. 2년 이상 2년도 아닙니다. 6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이상이다. 말장난이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령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환정한다. 그래서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한다.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해서 필요할 때는 법인의 설립 목적 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웃기지 마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법인은 수익 사업에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수익 사업에 관한 회계는 함께 처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처리가 아니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인은 합병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 허가, 인가가 아니라 허가, 승인이 아니라 허가.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지 소재재 법인은 합병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시도가 달라요. 시도가 다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 여기는 합병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이건 같은 지역에 있죠. 시도가 다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갑니다. 어쩌고 사회복지시설 똑같습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회복지시설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예요. 외의자가 할 때는 외의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불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이에요. 시험에는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나옵니다.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입니다. 아유, 하루 종일 강의했더니 그냥 입에서 그냥 단내리 나고 막 발음도 잘 안 들어가네요. 조금만 더 하면 저도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에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상 경비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뭐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뭐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시설 수용 인원, 각 시설의 수용 인원에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몇 명이요? 300명이다라고 보고요.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출에서 어차피 포인트 잡아주시니까요. 여기서 너무 에너지 뺏길 필요 없습니다. 수자의 권리 보호, 비밀 누설 금지, 압류 금지,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챕터 5까지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나 마나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단원, 7단원, 8단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도 집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업로드 되면요, 강의 올라오는 강의 충실하게 올라올 때마다 내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자신감 뿜뿜. 여러분 고맙습니다.